안녕하십니까. 김동균입니다. 이번 강의는 브라마 이슈 강의로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라고 하죠. 고객과의 거래는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7배나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 한 번의 구매로 고객으로부터 의미 있는 이윤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미 있는 이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고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입니다. 고객 라이프사이클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기업은 성공적으로 가망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유인하고 이들을 반복 구매 고객으로 전환하는데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무엇이고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통해 브랜드 로열티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방법은 무엇인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라이프사이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사이클이란 고객이 되고 고객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거치게 되는 고객 여정을 말합니다.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로 불리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관리하고 브랜드의 성과와 성공을 평가하는 계량적 분석을 적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초기 고객 접촉에서부터 구매 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을 두고 기업의 성과와 성공을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제품군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고객들은 유사한 단계를 밟아갑니다. 이러한 단계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수립한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고객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기업의 성과 창출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겁니다. 다음은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 전략을 시행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혜택들입니다. 우선 고객들에게 향상된 그리고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서 고객이 지속적으로 고객으로 남아야 할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객으로 유지되는 고객의 비중을 늘려 고객 유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으며 고객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서 고객이 일생 동안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고 고객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부가적으로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고객 세분화는 고객을 정교하게 세분화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왜 중요한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고객 로열티 관리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로열티는 고객 로열티 관리에 기대되는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객 로열티를 관리하는 것이 고객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것과 같지는 않아서 각각 독특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고객 관계 관리라는 개념 하에 있는 개념이지만 각각 초점이 다르고 전략도 다릅니다. 관리의 목표 측면에서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목표는 고객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구매 후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고객 여정을 관리해서 고객 로열티를 육성하는 것인 반면에 고객 로열티 관리의 목표는 브랜드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주는 고객층을 창조하기 위해 고객 로열티를 양성하고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고객의 각 구매 여정의 관리에 초점을 두는 반면 고객 로열티 관리는 제품 구매 이후
고객 로열티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단계에서도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인지, 인게이지먼트, 구매, 로열티, 성장, 옹호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로열티 관리는 고객 유인, 안착, 그리고 관계 형성, 로열티 유지, 그리고 옹호 단계에 집중합니다. 마케팅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개인화된 컨텐츠, 고객 지원, 맞춤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분석 등 단계별로 개인화된 경험 창조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은 로열티 프로그램,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 보상, 금전적 인센티브, 인게이지먼트 강화 등을 창조하고 유지,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다음은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 단계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단계는 명확하게 5단계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별로 가망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고 각 단계별로 구매 고객으로 전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이전에는 고객 구매 여정 관리로 명명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최초로 알려진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 모델은 1898년 엘머 루이스가 처음 구상한 아이다 모델이었습니다. 아이다 모델의 단계는 awareness, interest, desire, a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후 매우 중요한 새로운 개념인 로열티가 5번째 단계로 추가되어 새로운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웨스턴 대학 켈로그 스쿨의 데럭 러커 교수가 제시한 4A 모델입니다. awareness 그리고 아이다 모델의 interest와 desire를 합쳐 attitude가 되었고 action 그리고 마지막에 action again이라는 로열티 개념이 추가된 겁니다. 이 모델의 정의를 보면 이 당시의 로열티 개념은 반복 구매 개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필립 코틀러는 그의 저서 마켓 4.0에서 awareness, attitude, ask, action, advocate로 구성된 5A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5A 모델에는 연결성으로 인해 변화된 디지털 시대의 구매 행동을 반영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이전에 정보가 부족한 시대와는 달리 스스로 개인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연결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의사결정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ask로 반영을 했고 이전에 반복 구매 행동으로 정의되었던 로열티는 고객 유지를 통한 반복 구매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추천까지 포함하는 옹호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환경에서 댓글이나 평가를 통해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WOM을 남기는 등 구매 후에 제품 구매나 사용 경험을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디지털 시대 고객 행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근에 정의된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5개의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사용하는 용어는 학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에 대해 정의된 여러 가지 용어도 모두 포함해서 고객 여정에서의 각 단계별, 구매 여정에서의 태도, 행동적 특성을 담아 단계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고객 경험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릅니다. 따라서 마케팅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wareness, 인지 단계는 고객에게 처음 도달하는 reach 단계로 고객 여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타겟화된 광고를 통해서든 고객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찾아냈던 제품이나 브랜드를 알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소셜 미디어 마케팅,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그리고 다른 광고 기법들을 활용해서 우리 브랜드를 고객의 레이더에 걸리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레이더라고 표현한 것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브랜드나 정보를 서치하기 때문에 그 서치 과정에서 우리 브랜드를 알게 되는 단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계는 가망 고객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브랜드와 연결이 되면 더 성공적일 겁니다. 고객 유치 단계는 consideration, acquisition, 고객 유치, engagement라고도 부르는데 가망 고객이 브랜드를 만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고객은 이메일, 실시간 채팅, 참여 등을 통해 브랜드와 접촉을 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우리 브랜드에 지속적으로 고객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거래 등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마케팅의 목표는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전환 단계는 purchasing, 즉 구매 단계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가망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 즉 가망 고객이 구매 고객이 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전환된다고 해서 고객 관리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구매를 하는 그 시점이 바로 고객을 유지, 관리하고 로얄티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능한 한 구매 단계를 고객에게 부드럽고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가격, 교환 환불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쇼핑 카트에 넣을 때부터 그 제품을 받을 때까지 가능한 한 단계를 짧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Retention and Loyalty, 고객 유지와 로열티 단계로 고객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유지를 위해서는 최초 구입이 고객과 관계를 맺는 시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 유지 단계에서 고객 관리에 적절히 집중하면 고객의 다음번 구매와 그 이후 모든 것에서 우리 브랜드에 애착을 갖게 하고 우리 브랜드에 집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해서 고객 로열티를 쌓아가야 합니다. 로열티가 형성되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다른 제안들을 고객들이 수용하고 브랜드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되고 더 구매하게 되어 진정한 로얄 고객으로 성장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애드버커시, 옹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열티가 형성된 만족한 고객들은 브랜드를 추천하고 긍정적인 리뷰를 남깁니다. 이러한 WOM은 아주 좋은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회성 고객을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WOM을 퍼뜨리는 브랜드 홍보대사, 즉 로얄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소셜미디어 광고에 수백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브랜드 로얄티는 하나의 고객을 넘어 반복 구매 고객이 되고 그 고객의 친구나 가족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커스터머 라이프 사이클 관리로 어떻게 로얄티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객 라이프 사이클 관리 프로세스는 고객 구매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객의 브랜드 로얄티를 향상시키는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각 단계에 집중해서 고객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고객과 더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관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챙기게 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로얄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과 할 수 있는 멋진 커뮤니케이션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고객들 중 70%는 자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브랜드에 실망한다고 하고, 고객 중 72%는 개인화된 메시지에만 반응한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콘텐츠와 사후 고객 케어 등을 담고 있고, 고객의 관심과 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해서 고객과 관계에 투자하고 로열티를 강화할 기회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화 맞춤화는 필수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은 수없이 많은 자기 흔적을 남겨놓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개인화 맞춤화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됩니다. 어쩌면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화를 위한 경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화는 향후 고객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의 고객은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감성적인 인게이지먼트와 높은 수준의 개인화만이 그들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지할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로열티의 단계별로 리워드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각각의 로열티 단계별로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했는가, 10번의 구매에 달성했는가 등과 같은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객들이 브랜드를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 데이터를 이용하면 고객들이 어떤 유형의 리워드에 관심을 갖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의 고객들은 로열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랜드에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인게이지먼트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인게이지된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2배 이상 더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전략을 그렇게 설정하면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고객들과 선제적으로 엔게이지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부드러운 엄니채널 경험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고객의 모든 접점에 대해 고객 라이프 사이클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은 고객들에게 엄니채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니즈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고객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기를 원합니다. 엄니채널을 통해 고객 인게이지먼트 전략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고객 유지율이 89%인 반면 옴니채널에 대한 투자와 기획이 약한 기업들은 33%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고객들이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찾아보든 모바일 앱을 사용하든 알렉사와 상호작용을 하든 어디서 쇼핑을 하든 확실하게 일관성 있고 개인화된 경험을 통해 채널 간 끊김없이 부드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마존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객 유인 단계입니다. 타겟 소비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라이프 사이클의 도달 단계를 관리하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타겟 소비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설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듣게 할지를 결정하고 그 고객을 유인할 타겟화된 캠페인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분석해야 할 지표는 클릭률과 브랜드에 대한 인상, 그리고 어떤 캠페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광고 도달률과 웹사이트 방문율 등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블로그,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있는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를 고객들과 공유하는 것도 도달 단계 관리의 일부입니다. 웹사이트의 페이지들과 상호작용을 추적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측면이 먹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특정 페이지와 연결된 다른 페이지가 클릭되는지, 제공된 동영상은 보고 있는지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유치 단계에서 셀프 서비스 자원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고객 라이프 사이클의 고객 유치 단계를 관리할 때 고객이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 고객이 스스로 이용할 자원들을 제공하면 고객을 인게이지 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FAQ를 만들거나 회사나 브랜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컨텐츠를 자원으로 제공하면 우리 회사, 브랜드, 제품에 대해 배울 기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은 우리 브랜드를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유치 단계에서 고객 서비스 기법을 선제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는 반드시 구매 후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서비스는 고객 유치 단계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도구뿐만 아니라 구매 이전이라도 전체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잠재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매 고객으로 전환된다면 고객이 만나게 될 전화, 이메일, 라이브 챗 등을 통한 지원을 하기 위해 고객과 접촉을 추적해보면 고객 유지 관리를 위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 전환 단계입니다. 구매 단계에서 마찰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고객 라이프 사이클의 전환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프로세스가 직관적이고 각 단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작업은 신규 고객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객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고객들의 고객 경험을 조율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구매 의사결정 동안 그리고 그 직후에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 전환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매한 것이 후회가 되거나 자책감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고객이 계속 행복하도록 라이브 챗, 전화, 그리고 이메일 고객 지원을 계속해서 그들이 대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제품이 있는지, 스케줄링이 필요한 고객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페이지와 이메일 설명서에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케줄을 알려주는 전화나 이메일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고객 경험을 개인화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매한 고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 라이프 사이클의 고객 유지 단계 관리의 핵심은 고객들이 케어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살펴본 다른 제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감사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가올 세일을 미리 알려주세요. 다시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브랜드를 위해 어떤 것이 먹히고 어떤 것이 먹히지 않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동화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고객의 수가 많지 않으면 구매 후 인게이지먼트를 개인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고객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을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은 고객 유지 단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이 구매한 이후 일주일, 한 달, 1년 후에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고객의 피드백이나 제품 리뷰를
달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리뷰를 요청하고 추천을 독려하라는 것입니다.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고객들이 브랜드의 로얄 고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브랜드에 지속적으로 인게이지하게 하기 위해 고객 리뷰를 요청하거나 추천을 독려해 보세요. 추천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보상도 지급하고 경험한 것을 올려서 공유하게 해서 고객과 온라인으로 항상 인게이지하면서 그들이 고객으로 남아있게 해야 합니다. 미래의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혜택은 지금도 이미 충분히 괄목할 만하지만 그러한 혜택들은 미래에 훨씬 더 기대할 만할 겁니다.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AI의 기술이 접목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AI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과 도구들의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태세를 갖추고 있고 고객 여정 각 단계의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는 반응 시간을 줄여 구매 후 고객 케어를 향상시킵니다. 예측적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여 더욱 맞춤화된 추천과 더욱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AI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은 타겟화된 마케팅 캠페인과 고객 세분화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는 보다 향상된 고객 로얄티를 위한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와 장기적인 사업 성장 통합을 가능하게 할 툴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구매 여정의 각 단계를 관리하는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각 단계별로 향상된 고객 경험과 고객 로얄티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과를 유지하게 하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고객 관리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